당신 집에 숨겨진 충격적 비밀. 재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함부로 꺼낼 수 없었던, 아니, 어쩌면 꺼내서는 안 될지도 모를 금기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품고 있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한강 다리를 건설할 때 비밀리에 초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땅의 기운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사실을 대중에게 숨겨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알게 되면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류가 수천 년간 은폐해온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보이겠습니다. 저 깊은 바다 밑으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의 충격적인 진실부터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명당의 비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안방에서 운명을 180도 뒤바꿀 수 있는 풍수의 실전 비체까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심호흡 한번 깊이 하시고 휴대폰의 모든 알림을 꺼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 1초도 놓쳐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그 금지된 과거 속으로 말입니다. 바다 밑으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의 경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인류 문명이 기껏해야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변에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해저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적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고도 문명이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등장하는 아틀란티스. 많은 학자들이 이를 철학자의 상상 속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대서양 해저 탐사에서 발견된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 그리고 스페인 남부 해안에서 위성으로 포착된 정사각형 형태의 수중도시 흔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인도 구자라트만에서 발견된 드와르카입니다. 수심 40m 깊이에 잠들어 있던 이 고대 도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무려 9,5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되기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싹트기도 전에 이미 고도로 발달한 해양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의 도시 계획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한 격자형 도로망과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요나구니 섬 해안에서 발견된 수중 유적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높이 25m에 달하는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물,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정체불명의 상형 문자들.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인 해식 작용이라고 주장하지만 90도 직각으로 깎인 모서리와 인공적으로 배치된 거대한 석판들은 이것이 자연의 작품일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곳이 바로 전설 속 무무 대륙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학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찬란했던 문명들이 왜 하루아침에 바다 밑으로 사라졌을까요? 동양의 풍수 이론은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기의 역전입니다. 땅에도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으며 수명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지맥은 마치 인간의 혈관처럼 대지에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욕이라는 독소가 이 지맥을 오염시키면 땅은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거대한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풍수서 청호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이 병들면 하늘이 울고 하늘이 울면 물이 역류하며 물이 역류하면 생명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 사라진 도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땅의 기운을 무시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문명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유물과 예언서의 비밀. 사라진 문명들이 남긴 것은 수중 유적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박물관 수장고 깊숙한 곳에는 그 시대의 존재해서는 안 되는 유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고학계는 이를 OPARTS라 부르며 쉬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인류 문명사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된 작은 목재 모형을 아십니까? 1898년 사카라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것은 처음에는 단순한 새 모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한 항공공학자가 이를 재검토한 결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 조각은 현대 항공역학의 핵심 원리인 상반각과 받음각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200년의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비행의 원리를 알았던 걸까요? 1936년 바그다드 근교에서 발견된 점토 항아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높이 14cm. 이 항아리 안에는 구리 실린더와 철봉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전해질을 넣으면 무려 1.1V의 전기가 발생합니다. 2000년 전 파르티아 왕국 시대의 배터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오파치 중 가장 압도적인 것은 단연 안티키테라 기계입니다.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에서 인양된 이 청동 덩어리는 30개가 넘는 정밀한 청동, 톱니바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은 물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5개 행성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천문 컴퓨터였습니다. 기원전 15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계의 정교함은 르네상스 시대의 시계 기술과 맞먹습니다. 인류가 다시 이런 수준의 기계를 만들기까지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인들의 지혜는 비밀스러운 고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조선시대 남사고가 저술한 격암유록은 임진왜란, 한국전쟁, 그리고 IMF 외환위기까지 예언했다는 놀라운 책입니다. 특히 십승지에 관한 내용은 지금도 풍수 연구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십승지란 대환란의 시기에 몸을 피할 수 있는 10곳의 명당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십승지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의 재앙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어 식수가 풍부하며 평평한 땅이 있어 농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완벽한 배산 임수의 지형입니다. 동서양의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송하비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늘에는 별의 길이 있고 땅에는 기운의 길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명의 길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접점을 이해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늘의 때,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운명이 일치하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새겨진 권력의 암호. 이제 우리 곁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 뒤편에 자리한 경복궁.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에 한반도 500년을 지배한 권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은 1395년 정도 전과 무학대사가 함께 터를 잡았습니다. 북쪽의 주산 북악산이 든든히 받쳐주고 좌측의 인왕산은 청룡으로, 우측의 낙산은 백호로, 남쪽의 남산은 안산으로 완벽한 사신사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강이 명당수로 재물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경복궁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 270년간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왜 이토록 완벽한 명당에 세워진 궁궐이 재난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풍수 전문가들은 북악산의 기운이 너무 강하고 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주산의 기운이 과하면 오히려 주인을 누릅니다. 실제로 경복궁에서는 왕자의 난, 계유정난, 세조의 찬탈 등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어떻습니까? 신라가 천년을 이어간 비결은 단순히 정치력이나 군사력 때문이었을까요? 경주 분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분지 지형입니다. 토암산, 낭산, 선도산이 삼각형을 이루며 대지의 정기를 가운데로 모읍니다. 동해에는 문무대왕 수중릉을 배치해 외구의 침입을 막는 결계를 쳤고 토암산에 석굴암을 건설해 문무대왕릉과 일직선상에 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거대한 풍수 네트워크였습니다. 현대사에서 풍수의 위력은 더욱 직접적으로 증명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고향인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이곳은 전형적인 노적봉 명당입니다.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남강이 활처럼 휘어져 흐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금괴옥하명, 즉 금이 담긴 보물상자 형국이라고 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고향인 강원도 통천군. 이곳은 금강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이 동해로 떨어지기 직전 잠시 머무는 회룡고조의 명당입니다. 산새가 용이 몸을 틀어 뒤를 돌아보는 형상이라 하여 큰 인물이 나온다는 지형입니다. 대기업들이 사옥을 지을 때 단순히 입지나 임대료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기업 사옥 설계 시 건축비의 13%를 풍수 컨설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건물 입구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재물이 들어오는지, 회장실은 어느 층 어느 위치에 있어야 권력이 모이는지, 심지어 화장실과 금고의 위치까지 세밀하게 계산합니다. 당신의 집을 명당으로 만드는 실전 비책.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이 집을 명당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큰 명당은 하늘이 정해주지만 작은 명당은 사람의 정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관은 기구, 즉 기운의 입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코에 해당합니다. 현관을 밝게 하십시오. 어두운 현관은 음기를 불러들입니다.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바닥에 널린 신발 한 켤레가 재물운을 10% 깎아먹습니다.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즉시 치우십시오.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해 내쫓습니다. 현관 근처에 작은 화분을 두십시오. 특히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은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입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절대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들어오는 기운을 정면으로 받아 오히려 기가 충돌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거실 남동쪽 구석에 큰 잎을 가진 관엽식물을 두십시오. 이 방위는 재물운을 담당하는 재물방입니다. 거실 구석, 소파 뒤, TV 뒤편에 먼지가 쌓이면 탁한 기운이 정체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구석구석 청소하십시오. 주방은 재고, 즉 재물 창고입니다. 설거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으면 재물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칼날이 밖으로 보이게 놔두지 마십시오. 칼은 살기를 품은 도구입니다. 가스레인지 불과 싱크대물 사이에는 작은 화분을 두어 중재하십시오. 냉장고는 항상 70% 정도 차 있으면서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안방은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침대 머리는 벽에 붙이되 방문과 일직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에서 침대로 일직선으로 기운이 쏘는 것을 문충살이라 하며 악몽과 질병을 유발합니다. 침대 밑에 잡동사니를 쌓지 마십시오. 기운은 위아래로 순환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사용 후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열린 변기는 재물과 건강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화장실은 항상 밝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어둡고 습한 화장실은 음기의 온상입니다. 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 큰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평소 청소를 귀찮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다가오는 변화를 감지한 것입니다. 둘째, 나를 질투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긍정적인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셋째, 키우던 화분이 갑자기 새순을 틀거나 꽃을 피웁니다. 식물은 땅의 기운에 가장 민감합니다. 넷째,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이 밝아 보이고 눈빛에 힘이 실립니다. 다섯째, 집 안 어딘가에서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서기, 즉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합니다. 땅의 마음, 사람의 정성.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먼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대서양 깊은 곳에 잠든 아틀란티스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초월한 고대의 유물들, 미래를 예언한 금서들, 우리 국토에 숨겨진 권력의 비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이 땅의 놀라운 힘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죽어있는 공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 매일 밤 잠들고 아침에 눈 뜨는 그 방,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그 모든 공간이 살아 숨쉬는 에너지 체계입니다. 이 에너지는 중립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과 현대가 대한민국 경제의 양축이 된 것은 단순히 창업주의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의 기운을 이해했고 그 기운을 존중했으며 그 기운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명당을 찾아 전국을 헤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깨끗이 닦고 밝은 조명으로 채우고 푸른 식물로 생기를 불어넣고 긍정적인 말과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는 순간 그곳이 바로 천하명당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현관의 신발 한 켤레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실 구석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주방의 설거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안방의 거울을 치우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오직 그 위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에 응답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소중히 여기면 땅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서기가 가득하고 재물운이 넘치며 건강이 충만하고 가족 간의 화합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댁이 명당이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